조선 중종 28년 한양. 봄이 오기 직전 매화가 피어나던 그 밤이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명문가 윤씨 가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슬픈 복수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실을 찾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라. 포도청 소속 석주다. 석주의 목소리가 저택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지만 예리한 눈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한양에서 소문난 관리였습니다. 하인 덕보가 대문을 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나리. 이리 오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비켜라. 신고를 받고 왔다. 살인 사건이라 들었는데 무슨 일이냐? 마님께서. 아니, 그게 피가 너무 많이. 똑바로 말하지 못하겠나? 석주가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가 마주한 광경은 이날 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매화나무 아래 이런 참혹한 광경이. 석주의 곁에 있던 포교 만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만수가 보기에도 석주나리, 이건 보통 살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상처들을. 이건 원한이 아니면 불가능한 짓입니다. 석주는 시신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으로 보아 이 집안의 안주인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수야, 이 여인의 얼굴을 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목에는 비녀로 찌른 듯한 상처, 그리고 얼굴은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여러 번 그었구나. 범인이 의도적으로 얼굴을 망가뜨린 거야. 그리고 석주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시신 옆에는. 만수야, 저것 좀 보거라. 시신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다. 저게 무엇이냐? 만수가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비단 조각입니다, 나리. 핏빛 매화 문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석주는 그 문양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문양,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더 살펴봐라.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는지 알아내고. 덕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모님의 시녀인 춘심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을 잃고 안 채에. 깨워서 데려와라. 당장 말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어디 있느냐? 도련님은 나흘 전에 과거 시험 보러 한양을 떠나셨고요. 나으리께서는 밤새 서재에서 글을 읽고 계셨다 하십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영감을 불러라. 지금 당장. 그리고 만수야, 이 매화나무에서 서재까지 거리를 재어봐라. 알겠습니다, 나리. 잠시 후 백발의 노인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윤 영감, 이 집안의 가장이자 한때 조정의 높은 관직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슬픔보다는 이상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단 말이오? 영감, 진정하시고 내 질문에 답하시오. 오늘 밤 어디 계셨습니까? 서재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소.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정말 아무것도. 석주날이 서재에서 이곳까지는. 만수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불과 20걸음입니다. 영감, 들으셨소? 서재에서 이곳까지는 불과 20걸음.
부인의 비명을 듣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했소. 문을 닫고 있었고 글 읽기에 집중하고 있었소. 믿어주시오, 나리. 만수가 석주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리, 이상합니다. 영감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석주가 자세히 보니 윤 영감의 도포자락에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감, 옷에 묻은 피는 무엇이오? 아, 아니오. 이건 아내를 발견하고 그때 묻은 것이오. 발견했다고요? 방금 전엔 시녀 춘심이가 비명을 질렀다고 했는데 영감께서 먼저 발견하셨단 말씀입니까? 윤 영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춘심이가 비명을 질러서 내가 뛰어나왔고 그래서 말을 바꾸시는군요. 영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제일 먼저 의심받으실 겁니다.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린 춘심이 포교들에게 이끌려왔습니다. 18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시녀였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마님. 춘심아, 나는 포도청에서 온 석주라 한다. 무서워 말고 천천히 내가 본 것을 말해다오. 저는 마님께 밤참을 갖다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매화나무 아래 누군가 쓰러져 계셨어요. 피가 너무 많이. 그전에는 이상한 소리나 비명을 듣지 못했느냐? 아, 아니요. 저는 부엌에 있었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부엌에서 여기까지는 가깝지 않으냐? 정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단 말이냐? 저도 이상합니다. 분명 부엌 문을 열어두었는데 아무 소리도. 만수가 춘심의 옷을 자세히 보더니 석주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이 아이 옷에도 손목 부분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춘심이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마님을 발견하고 제가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그때 묻은 것 같아요. 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는구나. 발견하고 놀라서 안아서 손으로 막아서.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만수야. 이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니. 그것도 그렇고 나리. 만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저택의 구조가 묘합니다. 매화나무가 있는 이곳은 사랑채와 안채의 정확히 중간입니다. 은밀하게 살인하기엔 너무 눈에 띄는 장소입니다. 석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범인은 들키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쩌면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메시지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감, 부인께서 원수를 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감께서 누군가와 깊은 원한 관계에 있다거나. 그럴 리가. 우린 한양에서 덕망 높은 가문이요. 누구와도 원한을 맺은 적이. 그렇다면 이 핏빛 매화 문양은 무엇입니까? 이게 윤씨 가문의 문양입니까? 윤 영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 아니요. 우리 가문 문양은 학이요. 매화는. 석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 영감의 얼굴에서 공포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영감, 무언가 아시는 게 있으시군요. 이 매화 문양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오. 정말 모른다오.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땀도 흐르고 계시고요. 진실을 말씀하시오. 나리, 제발. 이건 너무 오래된 일이오. 오래된 일이라니요? 그럼 이 사건이 과거와 관련이 있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 영감이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저택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이십니다. 윤상 도련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한양을 떠났다던 윤씨 가문의 도련님, 윤상이 급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25의 준수한 외모에 과거 시험을 앞둔 수재로 소문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도련님 진정하시오. 나는 포도청의 석주라 하오. 비켜라. 내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냐? 상아, 상아. 윤 영감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상은 매화나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어머니가 정말... 윤상은 시신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상의 옷과 말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도련님, 과거 시험장은 이곳에서 사흘거리라 들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습니까? 나는 꿈을 꿨소.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꿈을. 그래서 시험을 포기하고 밤낮으로 달려왔소. 만수가 윤상의 말을 살펴보더니 석주에게 귀띔했습니다. 나리, 저 말의 상태를 보십시오. 적어도 이틀은 쉬지 않고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련님은... 석주가 윤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정확히 언제 한양을 떠나셨고 언제 그 꿈을 꾸셨습니까? 나흘 전 새벽에 떠났소. 그리고 그저께 밤의 꿈을... 아니, 어젯밤... 아니, 말을 바꾸시는군요. 도련님, 이 말의 상태로 보아 도련님은 최소 이틀 전부터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한양으로 향하고 계셨단 뜻이 됩니다. 정말 꿈 때문입니까? 나는... 도련님... 춘심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주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춘심아, 무슨 말을 하려 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리... 춘심과 윤상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숨기고 있군요. 만수야, 일단 세 사람 모두 저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라. 윤영감, 윤상 도련님, 그리고 시녀 춘심, 모두 용의선상에 있다. 나리, 우리가 무슨 잘못을... 윤 영감이 항변했지만 석주는 단호했습니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것 아니오. 그리고 영감, 아까 하시려던 말씀을 계속하시죠. 이 핏빛 매화 문양, 그리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리, 제발, 그건... 바로 그때 담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후후후. 윤 영감, 오래된 일이라고 하셨죠? 그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아시나요? 누구냐? 거기 누구냐?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석주와 만수, 그리고 포교 몇 명이 담 너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매화 한 송이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핏빛 같은 붉은 매화였습니다. 날이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발자국도 옷자락 끌린 자국도 마치 귀신처럼. 귀신은 무슨... 분명 사람이다. 그것도 이 집안의 비밀을 아는 사람. 만수야, 이 저택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숨어 있을 장소를 모두 찾아내고. 윤 영감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리,
나리, 저 목소리는, 그럴 리가. 그녀는 이미, 그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영감? 월양? 월양이가. 하지만 그녀는 10년 전에 이미, 월양? 그게 누구입니까? 윤영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절하듯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지만 영감은 계속 헛소리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월양아. 용서해다오. 만수야, 이 집안의 월양이란 여인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아라.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월양. 그 이름. 윤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들었던 것 같은데. 도련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소. 그때 월양이란 이름이 나왔던 것 같소. 춘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들은 적 있습니다. 이 댁에서 오래 일하신 종들이 가끔 밤에 몰래 월양 낭자 이야기를. 그 종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이 댁을 떠나셨습니다. 석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핏빛 매와 문양, 월양이란 여인, 그리고 10년 전의 비밀. 얼굴이 훼손된 시신, 들리지 않았던 비명, 그리고 담 너머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과거가 되살아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원한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만수야, 이 저택을 완전히 봉쇄해라.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10년 전 이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들, 특히 월양이란 여인에 대해 아는 자를 모두 찾아내. 알겠습니다, 나리. 그렇게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것인지, 그리고 석주 자신의 과거까지 무너뜨릴 것인지를.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윤씨 가문의 저택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년 전부터 이 저택은 계속 어둠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석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윤영감, 오래된 일이라고 하셨죠? 그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10년이 지났는지 아시나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월양이란 여인은 누구일까요? 석주날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듯 하십니다. 만수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잘 시간이 어디 있겠나? 10년 전 이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았느냐? 예, 날이 몇 명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명, 월양에 대해 알 것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구냐? 옥분이란 늙은 여종입니다. 이 댁에서 40년 넘게 일했다고 합니다. 40년. 그렇다면 10년 전 일도 충분히 기억하겠구나. 당장 데려와라. 만수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던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날이. 마치 금기를 깨면 안 되는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흥미롭군. 금기라. 그렇다면 월양이란 여인은 이 집안에서 말해선 안 될 존재였단 뜻이군. 좋아, 옥분을 데려와라. 늙은 여종일수록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테니. 잠시 후 한 늙은 여인이 포교들에게 이끌려왔습니다.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몸은 구부정했지만
눈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옥분이라 하옵니다. 날이. 이 집안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제가 15대부터 이 댁에서 일했으니 벌써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일도 기억하겠구나. 월양이란 여인을 아느냐?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그 이름은 이 집안에서 말해선 안 되는 금기라는 거지. 하지만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금기고 뭐고 없다. 사실대로 말하거라. 월양은 누구였느냐? 나리. 제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어찌 된다는 거냐? 누가 위협했느냐? 석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옥분아, 지금 이 저택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인이 일어났단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숨기면 너도 공범이 될 수 있어. 옥분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두려움과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월양낭자는 10년 전 이 댁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그럼 윤상의? 아니옵니다. 윤상 도련님에게는 형님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윤호 도련님이시죠?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석주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 영감에게 아들이 둘이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호?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냐?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느냐? 윤호 도련님은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양낭자도 그날 같은 날 함께 돌아가셨단 말이냐?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같은 날, 같은 매화나무 아래서 석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옥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디어 내뱉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도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고 눈까지 내렸습니다. 윤호 도련님과 월양낭자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할 정도로. 하지만 계속 말해라. 하지만 나으리께서 그 혼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왜냐? 월양낭자는 신분이 낮았습니까? 아니옵니다. 월양낭자는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현감을 지내신 분이었고 가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으리께서는 더 높은 가문과 혼사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영의정의 조카딸과 그 혼담이 윤호 도련님이 월양낭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호 도련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셨죠. 왜 거절했느냐? 월양낭자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으니까. 윤호 도련님은 아버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월양낭자가 아니면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겠다고, 차라리 평생 홀로 살겠다고. 그래서 영감은 어떻게 했느냐? 나으리께서는 옥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월양낭자를 이 댁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월양낭자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셨습니다. 무슨 누명이냐? 도둑질. 나으리께서는 집안의 귀한 물건을 몰래 숨겨두셨다가 그것이 없어졌다며 월양낭자를 의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양낭자의 방에서 그 물건이 발견됐다고. 하지만 그건 나으리께서 미리 숨겨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석주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속 말해라. 그 후엔 월양낭자는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셨습니다. 월양낭자가 윤호 도련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천한 여자라고, 도둑질까지 하는 파렴치한이라고. 그래서 월양낭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월양낭자는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혼처는 파기됐고 친정에서도 쫓겨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하늘이시여,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월양낭자께서는 그날 밤 한강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한강에? 그럼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다만 강가에서 월양낭자의 옷가지와 버선이 발견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옥분이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핏빛 매와 문양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월양낭자께서 항상 지니고 다니시던 놀이개였습니다. 이것만이 강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월양낭자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럼 어젯밤 현장에서 발견된 비단 조각은 석주가 품에서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바로 같은 것입니다. 날이.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두 천 조각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비단, 같은 문양. 이건 월양낭자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군요. 월양낭자의 원혼이. 아니옵니다. 날이. 만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 만수는 원혼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누군가가. 옥분아, 계속 말해라. 윤호는 어떻게 되었느냐? 월양낭자가 강에 뛰어든 후에는 윤호 도련님은 미쳐버리셨습니다. 밤마다 월양낭자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밥도 드시지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저 매화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바로 그 매화나무 아래서 윤호 도련님께서 스스로 목을 매셨습니다. 그 매화나무가 어젯밤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나무란 말이냐?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바로 그 나무입니다. 석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윤호와 월양의 비극, 그리고 어젯밤의 살인.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옥분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다. 혹시 월양낭자에게 가족이 더 있었느냐? 언니나 동생 혹은. 옥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 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월화낭자라고. 월양낭자와 2살 차이였는데 쌍둥이처럼 닮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월아, 그 언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월양낭자께서 돌아가신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떤 이는 과부가 되어 절에 들어갔다 하고 어떤 이는 먼 지방으로 떠났다 하는데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옥분아, 내 증언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가 있거라. 하지만 이 저택을 벗어나선 안 된다. 옥분이 물러간 후 만수가 말했습니다. 날이 혹시 그 언니 월아가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한 죽음의 증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 월양이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어쩌면 살아남았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내 말대로 언니 월아가 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바로 그때 춘심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님의
아니, 시신의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석주와 만수가 급히 춘심을 따라갔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방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습니다. 저기, 저 병풍 뒤를 보십시오. 춘심이 가리킨 곳에는 벽에 새겨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월. 석주가 읽었습니다. 월. 이게 무슨... 아래를 더 보십시오, 나리. 석주가 더 자세히 보니 희미하지만 더 많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월아 살려줘. 월아를 살려달라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만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리, 이건 혹시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남긴 메시지가 아닐까요? 만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벽의 글씨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신의 주인은 월라를 살려달라고 했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나리, 만수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혹시 죽은 사람이 윤 씨 부인이 아니라 월라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훼손되어 신원을 알 수 없었고 모두들 옷차림과 위치로 윤 씨 부인이라고 추측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죽은 사람이 월아라면,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이름을 남긴 거라면, 그렇다면 윤 씨 부인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월아가 여기서 죽었지? 석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모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불명확했습니다. 만수야, 당장 윤 씨 부인을 찾아라. 이 저택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석주는 다시 벽의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아 살려줘. 이것이 정말 월아 자신이 남긴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월아를 살려달라고 남긴 것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석주는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윤 씨 부인이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 월아를 부른 것이라면, 월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라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월양과 월아 두 자매가 있다는 것. 그리고 10년 전의 비극이 지금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나리, 만수가 다시 뛰어왔습니다. 윤 씨 부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택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럼 부인이 사라진 건가? 그리고 더 이상한 소식이 있습니다. 윤상 도련님도 사라졌습니다.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씨 부인과 윤상,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석주는 급히 포교들을 모았습니다. 저택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나리. 밤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사라질 수 있지?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귀신처럼. 귀신은 무슨...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분명 빠져나갈 비밀 통로가 있을 거야. 당장 찾아. 포교들이 흩어졌습니다. 석주는 춘심을 불렀습니다. 춘심아, 너는 이 저택에서 3년을 일했다고 했지? 예, 나리. 이 저택에 비밀 통로 같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숨겨진 문이라거나? 춘심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빛을 보니 뭔가 알고 있구나. 춘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리, 저는 정말... 춘심아, 석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이 중요해. 윤상 도련님을 정말 걱정한다면 알고 있는 걸 말해다오. 춘심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재에 비밀문이 있습니다. 책장 뒤에
도련님께서 한번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당장 안내해라. 춘심이 석주와 만수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윤 영감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심이 떨리는 손으로 책장에 특정 책을 당기자 책장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뒤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 만수가 놀라워했습니다. 촛불을 가져와라.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본다. 날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가자. 석주와 만수 그리고 포교 몇 명이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통로는 저택 밖 대나무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갔구나.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석주가 땅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발자국은 두 사람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발자국을 따라가던 석주 일행은 작은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전 버려진 듯한 집이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접근한다. 석주가 폐가에 다가가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오신 겁니까? 윤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춘심아, 진정해. 나는 너를 지키려는 거야. 누가 죄 없는 내가 저렇게. 그만하세요. 저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나리를 믿어요.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춘심이가 맞아요, 윤상. 도망은 답이 아니에요. 석주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윤상, 춘심 그리고 한 명의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 여인이 천천히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윤씨 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석주나리. 나는 윤씨 부인이 아니에요.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월아예요. 뭐라고? 월양의 언니. 월아? 예. 나는 월아예요. 그리고 나는 춘심의 이모예요. 춘심이 놀라 월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월양이야, 춘심아. 그리고 나는 월양의 언니, 월아고. 석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어젯밤 죽은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월아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윤씨 부인이에요. 윤씨 부인? 하지만 당신이 여기 윤씨 부인 행세를. 나는 윤씨 부인 행세를 한 적 없어요. 월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3년 전부터 이 집 근처에 살면서 춘심을 지켜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빨리 말하시오. 월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춘심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몰래 저택에 들어갔죠. 그런데 매화나무 아래서 윤씨 부인이 칼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춘심을요. 윤씨 부인은 춘심을 죽이려고 했어요. 뭐라고? 왜 춘심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윤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춘심이 윤호 형님의 딸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과 저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셨죠. 월아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춘심을 구하려고 윤씨 부인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말했죠. 춘심은 죄가 없다고,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윤씨 부인은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월아구나. 월양의 언니. 내가 춘심을 키운 거였어라고. 부인이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우리는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인이 비녀에 찔린 거예요. 사고였단 말입니까? 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춘심을 지키려. 그랬더니 부인의 비녀가 부인의 목을, 그래서 부인이 죽은 거군요. 예. 부인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긁었어요. 마치 신원을 알 수 없게 하려는 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상을 부탁해 라고 말했어요. 석주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부인의 손에 매화 문양 천을 쥐어준 겁니까? 왜? 복수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월양의 복수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인은 죽기 전에 벽에 글씨를 남겼습니다. 월아 살려줘라고. 월아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나는 몰랐어요. 부인이 벽에 글씨를 남겼는지. 그 글씨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게 된 겁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모두 밝히시오. 월양은 정말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습니까? 월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양은 10년 전 정말 죽었어요. 한강에 뛰어들었고 나는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시신은 사흘 후 하류에서 발견됐어요. 나는 동생을 몰래 묻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럼 춘심은 월양이 한강에 뛰어들기 전에 나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임신했다고, 윤호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서 당신이 춘심을 키운 겁니까? 예. 동생이 죽고 석 달 후 춘심이 태어났어요. 나는 동생의 딸을 내 딸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3년 전 춘심을 윤씨 저택의 시녀로 보낸 겁니까? 복수를 위해? 월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나는 춘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문의 핏줄인지. 하지만 복수할 생각도 있었겠죠? 석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월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윤영감을, 윤씨 가문을 증오했어요. 하지만 춘심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동생도 윤호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윤상이 월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이모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까? 용서. 월아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는 너희 가문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 세대까지 미워할 순 없었어. 윤상, 너는 내 아버지와 달라. 그리고 춘심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도련님, 춘심이 윤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월아, 당신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요. 비록 정당방위였다 해도. 날이 윤상이 석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모님은 춘심을 지키려. 석주가 윤상을 일으켰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시오. 나도 사정은 안다. 하지만 내가 법을 굽힐 순 없소. 바로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날이 큰일 났습니다. 윤 영감께서 무슨 일이냐?
포교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윤 영감께서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윤 영감의 죽음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주 일행은 급히 포도청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옥 안 윤 영감은 자신의 옷을 찢어 만든 줄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피로 쓴 유서가 있었습니다. 나 윤 씨는 이제 떠나노라. 내가 저지른 죄는 너무 크고 내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다. 살아서 용서를 빌 자격도 없고 죽어서 속죄할 뿐이다. 월양 그리고 윤호, 너희를 죽인 것은 나다.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너희를 죽였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윤상아,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윤호를 사랑했던 것은 그가 내 핏줄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순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수함을 짓밟았다. 그것이 내 가장 큰 죄다. 춘심이에게 내가 내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뻤다. 윤호의 핏줄이 남아있다는 것에.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까봐. 부디 윤상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그것이 할아버지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석준아리께 당신은 훌륭한 관리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미안하다. 당신의 아버지 석진사와 내 아내의 일을 막지 못해서. 부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석주는 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영감, 결국 이런 선택을. 나리,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의 죽음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겠다. 월아가 춘심을 지키려다 벌어진 사고니까. 하지만요? 하지만 월아는 시신을 유기했고 증거를 조작했다. 그 죄는 물어야 한다. 월아를 데려와라. 월아가 포교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월아, 당신의 죄는 인정합니까? 예, 나리. 인정합니다. 나는 윤 씨 부인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춘심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왜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정당방위였다면 떳떳이 밝힐 수 있었을 텐데. 춘심 때문이었어요. 월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내가 자수하면 춘심의 정체가 밝혀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춘심이 윤 씨 가문과 얽히게 되고 불행해질 거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됐네요. 석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아, 당신의 죄는 가볍지 않소. 하지만 당신의 사정도 이해하오. 유배형을 권하겠소. 감옥은 아니고 먼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나리, 월아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춘심과는 연락하지 마시오. 춘심이 진정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춘심을 위한 일이라면. 바로 그때 춘심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안 돼요. 이모를 보내지 마세요. 춘심아. 월아가 춘심을 안았습니다. 이모. 춘심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춘심아, 너는 이제 자유야. 과거에 얽매이지 마. 윤상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하지만 이모,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동생을 만나러 갈 거야. 평생 품고 살았던 죄책감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월아가 춘심을 떼어놓고 석주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이오? 춘심과 윤상, 그 둘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은 이 모든 비극 속에서 피어난 유일한 희망이에요.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소. 며칠 후 월아는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춘심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진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윤상이 석주를 찾아왔습니다. 날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오? 저는 윤 영감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석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의 유서에 그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예, 알고 있소. 유서에. 그렇다면 나리께서도 아십니까? 제 친아버지가 나리의 아버님이시라는 것을. 석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소. 그럼 우리는 형제, 이복 형제요. 석주가 말했습니다. 형님, 윤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석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생, 나도 평생 형제가 없었소. 이렇게 동생을 만나게 될 줄은.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형제. 하지만 아버지의 죄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했던 형제. 형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계속 포도청에서 일할 것이오. 그리고 너는? 저는 춘심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한양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좋은 선택이요. 가끔 소식은 전해주시오. 물론입니다, 형님. 윤상이 떠나고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사랑 때문에 고통받으셨군요. 윤씨 부인을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가 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석주는 몰랐습니다. 아직 한 가지 진실이 남아있다는 것을. 석주는 윤씨 저택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 영감은 죽었고 윤씨 부인도 죽었고 윤상과 춘심은 떠났습니다. 이제 이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주가 매화나무 앞에 섰을 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석주나리. 석주가 돌아보니 윤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윤씨 부인처럼 생긴 여인이. 당신은. 석주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씨 부인은 죽지 않았소? 당신은 누구요? 여인이 웃었습니다. 나는 윤씨 부인이에요. 살아있는. 하지만 시신은. 아, 그 시신?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건 월아였어요. 뭐라고? 월아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월아를 만났소. 그녀는 살아있었소. 후후후. 윤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만난 건 월아가 아니라 월양이에요. 월양? 하지만 월양은 10년 전에 죽지 않았어요. 석주나리. 월양은 살아있었어요. 석주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죽은 건 언니 월하고 우리가 만난 건 동생 월양이란 말이오? 그래요. 윤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한강에 뛰어든 건 월양이 맞아요. 하지만 언니 월아가 구해줬죠. 그리고 월양은
언니의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왜 그렇게 했소? 월양은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이름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서 언니의 이름을 빌렸죠. 월하라는 이름으로 춘심을 키우며 복수를 계획했어요. 그럼 진짜 월하는 3년 전에 죽었어요. 병으로. 그리고 월양은 언니의 죽음을 숨기고 계속 월하 행세를 하며 살았죠. 석주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윤 씨 부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월양을 매화나무 아래로 불러냈어요. 춘심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월양이 왔을 때 나는 칼을 꺼냈죠. 죽이려고? 아니요. 협박하려고요. 춘심을 데리고 한양을 떠나라고. 하지만 월양은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미 늦었다고. 춘심은 이미 윤상을 사랑하고 윤상도 춘심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월양을 찌르려고 했죠. 하지만 무엇이오? 하지만 월양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 칼을 자기 목에 스스로. 예. 월양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났다고. 춘심만은 행복하게 해달라고. 석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월양은 자살한 겁니까? 자살이라기보다는 윤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속죄였어요. 월양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복수를 완성하면 춘심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을 희생한 거죠. 그리고 얼굴을 훼손한 것도. 예. 월양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나를 살리기 위해. 왜 당신을 살렸소? 월양은 말했어요. 윤상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춘심에게도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석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월양은 자신의 복수를 포기하고 대신 춘심의 행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소? 왜 사라지지 않고? 나는 고백하러 왔어요. 석주나리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지금 왜 이제 와서? 왜냐하면 윤 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속죄하고 싶어서요. 월양의 희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석주는 윤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당신도 10년 전 일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계셨군요. 예. 나는 윤호와 월양을 막았어요. 질투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는데 왜 그들만 행복하냐고.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요. 내 질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석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월양을 죽이려 했소. 비록 월양이 스스로 선택했다 해도 당신의 죄는 가볍지 않소. 알아요. 나는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해요. 윤상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윤상은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나는 윤상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그 아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석주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소. 윤상에게는 말하지 않겠소. 하지만 부인은 벌을 받아야 하오. 알아요. 기꺼이 받을게요. 윤 씨 부인은 포도청에 자수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살인 교사 미수와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명문가였던 윤씨 가문의 몰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죄를 인정하시오? 예, 인정합니다. 윤씨 부인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형을 받아들이시겠소? 예. 기꺼이. 판사가 선고를 내리려는 순간 석주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날이 무슨 말씀이시오? 이 사건에는 단순히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요? 이 사건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비극입니다. 욕심, 질투, 복수, 그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진 비극이죠. 그래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용서와 화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주날이 판사가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판사님, 윤씨 부인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혼인해야 했고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었죠. 그 고통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혹한 형벌보다는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판사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소. 석주나리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소. 윤씨 부인, 당신은 3년간 절에서 참회하시오. 그리고 나머지 삶을 선행으로 속죄하시오. 윤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윤씨 부인이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주나리,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부인, 나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소. 아버지께서 부인을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 그것도 일종의 죄였소. 그래서 부인을 이해할 수 있었소. 나리, 윤씨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인,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무엇을요? 윤상과 춘심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오. 과거를 내려놓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시오. 약속할게요. 반드시. 며칠 후 윤씨 부인은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윤상과 춘심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석주가 참석했습니다. 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내 동생 혼례인데. 형님. 윤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주가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춘심아, 행복하거라. 내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예, 나리. 아니, 아저씨. 춘심이 갑자기 석주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모는, 월양 이모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석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월양은 너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 춘심아,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아이야. 월양, 월아, 윤호 모두 너를 사랑했어.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래, 그게 최고의 보답이야. 혼례가 끝나고 석주는 홀로 매화나무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석주가 월양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월양, 당신은 진정한 어머니였소. 복수보다 딸의 행복을 선택한. 석주가 무덤 앞에 술을 부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오. 그리고 윤호를 만나 행복하시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월양이 대답하는 것처럼 석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계속 포도청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핏빛 매화 사건만큼 가슴 아픈 사건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석주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윤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형님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춘심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내년 봄에 태어날 것 같습니다. 형님도 곧 삼촌이 되시는 겁니다. 춘심은 아이 이름을 호양이라고 짓고 싶다 합니다. 윤호와 월양 두 분의 이름을 따서요. 형님 꼭 와주세요. 조카 얼굴 보러. 동생 윤상 올림. 석주는 편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호양? 좋은 이름이군.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날이 좋은 소식이십니까? 예, 좋은 소식이야. 내가 곧 삼촌이 된대. 축하드립니다, 날이.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가 다시 피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우리 산책이나 하러 갈까? 어디로요? 윤씨 저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두 사람은 윤씨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매화나무만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날이 이 나무를 이제 베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냥 두자. 이 나무는 기억의 상징이야. 잊지 말아야 할 기억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용서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석주가 매화 꽃잎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매화는 처음엔 핏빛처럼 보였어. 복수와 원한의 색깔로.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색깔로 보여. 춘심과 윤상의 미래, 태어날 아이의 미래. 그 희망의 색깔로. 정말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윤씨 부인. 윤씨 부인이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석주나리, 오랜만입니다. 부인, 절에서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예.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이제 이 저택과는 인연을 끊으셨을 텐데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 매화나무에 작별 인사? 예. 나는 이제 이 나무를 떠나보내려고요. 과거를 떠나보내는 거죠. 윤씨 부인이 매화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호, 월양, 그리고 월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윤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윤상과 춘심을 축복할게요. 진심으로 그들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행복을 이루길 기도할게요. 윤씨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나리, 감사합니다.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부인, 앞으로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나리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리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윤씨 부인이 떠나고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리, 윤씨 부인,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나리께서도 언젠가 좋은 분을 만나시겠죠? 석주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글쎄,
나는 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사랑할 여유가 없었어.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 언젠가는, 그날 밤 석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빛 매화가 피던 밤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욕심, 사랑, 복수, 용서, 그리고 희망까지. 며칠 후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석주는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라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석주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포도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석주를 찾아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석주 나리시죠? 그렇소. 너는 누구냐? 저는 호양입니다. 윤상과 춘심의 아들. 석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양? 그 호양이? 예. 삼촌. 아버지께서 삼촌이라 부르라 하셨어요. 석주가 호양을 꼭 안았습니다. 호양아,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계시냐? 예.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삼촌을 보고 싶어 하세요. 나도 보고 싶구나. 이번 주에 꼭 찾아가마. 감사합니다, 삼촌. 호양이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삼촌께서 쓰신 핏빛 매화가 피던 밤이죠? 제가 읽었어요. 예, 그 책이구나. 어떻더냐? 슬프지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제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 이야기를 알게 되어 감사했어요. 그래, 내 조부모님들은 모두 너를 사랑했을 거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석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것이 최고의 보답이지. 호양이 돌아간 후 석주는 다시 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슬프지만 끝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과 슬픔 끝에 진정한 사랑이 승리했으니까요. 춘심과 윤상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매년 봄 매화가 필 때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용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핏빛처럼 붉었던 매화는 이제 희망의 색깔로 우리 곁에 피어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핏빛 매화가 피던 밤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석주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가 피고 있었습니다. 핏빛이 아닌 희망의 색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